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2023 대구 올해의 책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평창군이 광견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을 살포합니다. 충북도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간이 500개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포구의 민원과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 소통 행정이죠. 현장구청장실이 16번째 운영을 알렸는데요. 이번에는 난지 테마관광 숲길 조성공사 현장 및 상암동 민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0일 제16차 현장구청장실이 운영했습니다. 이날은 먼저 월드컵 북로의 한 구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차량 정체로 인한 민원이 접수된 곳으로 현장을 검토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늘공원 메타 세콰이어 길로 이동해 난지 테마관광 숲길 조성공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석산을 활용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청장이 사업 추진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구청장실은 이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서울과 대구FC의 K리그 6라운드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이후 K리그 최다 관중 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서울과 대구FC의 하나원큐 K리그 6라운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기는 특히 인기 가수 이명웅 씨가 등장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FC서울 유니폼을 입은 이명웅 씨는 먼저 시축을 진행하며 강력한 왼발슛을 선보였고 하프타임 사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때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선보이며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총 4만 5,007명의 관중이 들어섰고 유료 관중 집계를 실시한 이래 K리그 최다 관중이자 코로나19 이후 국내 프로스포츠 최다 관중 신기록, K리그 역대 최다 관중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펼쳐진 화끈한 경기는 팬과 관중들이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퇴장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대구시가 책 읽는 대구 문화 조성을 위해 2023 대구 올해의 책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올해의 책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책 읽는 대구 문화 조성 캠페인으로 올해도 4차의 선정 과정을 거쳐 지난달 최종 10권의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선포식에서는 사업 취지와 경과 보고 후 퍼포먼스와 연령별 선정 도서 소개가 이어졌고 북콘서트를 열어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가졌습니다. 2023 대구 올해의 책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시내 대형 서점 등에 전시 중이며 일부 서점에서 10% 현장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교두보가 될 소프트웨어 산학캠퍼스 코드알파가 수성 알파시티 스마트시티 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산학캠퍼스 코드알파는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이 밀집한 수성 알파시티에 조성돼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프트웨어 고급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과제 지원, 인재들의 지역 정착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데이터 통합혁신센터가 대구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본원의 증축동으로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가 2023년 1월에 완공됐습니다. 센터 내에는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공간과 데이터 분석 체험, 교육을 위한 공간을 구성했고 AI 및 데이터 관련 부서인 지능데이터본부, 빅데이터 추진단, 공공데이터본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한편 개소식에서는 대구시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 지역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진행됐는데 이는 데이터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하고 초청 가수 공연 및 마술쇼 등으로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행사장 외부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체험 및 홍보관이 열렸습니다. 혈압, 혈당 및 악력 측정을 통해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의 중요성과 근력 향상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군은 우리 지역 장애인분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광견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관내 산림 지역에 살포했습니다. 어분 반죽으로 이뤄진 미끼 예방약은 한 장소에 18개에서 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며 살포 후 30일이 지나도 동물이 섭취하지 않을 경우 수거됩니다.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고 물리거나 접촉할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뒤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또 사람이 미끼 예방약과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나무 밑이나 숲풀 속에 살포된 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치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월드옥타 세계 대표자 대회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한인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충북의 핵심 정책과 주요 산업에 대한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조 강연에서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있어 물류 이동이 쉽고 풍부한 공업 용수가 있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도시농부 사업과 못난이 김치, 의료비 후불제 등 충북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충북도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2차 전지 소재 및 부품 제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차 전지 소재 및 부품 검증을 위한 고도화 장비 15종 구축 등이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차 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인한 무역 장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천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태양광 디지털 O&M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태양광 디지털 O&M 플랫폼 구축은 공공 영역에서는 충북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분야의 기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전주기적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충북형 공간정보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도내 호수 및 저수지와 연계한 주요 관광지에 대해 고품질 디지털 영상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차원 공간 모델링 등 실감나는 영상을 구축해 관광 콘텐츠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3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가 에코프로 한동대학교와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1일 포항시는 에코프로, 한동대와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에코프로와 한동대는 2차 전지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산학 협력 공동기술 개발,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인프라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동대는 품질관리 연구인재 양성을 위해 교수진과 학생, 에코프로 연구 인력이 함께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에코프로는 연구 개발비를 지원해 2차 전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현장 운영 및 전문 연구의 투트랙 인력 양성 전략으로 지역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맞춤형 인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산업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 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규모의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농어촌공사가 통수식을 열고 농업용수 공급을 본격화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내린 봄비로 벼농사는 모내기철까지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3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온 나상필 씨는 메마른 밭을 볼 때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가뭄 탓에 양파와 마늘 등 겨울 농사도 망친 마당에 2주 전 심은 옥수수도 사흘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죽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겠고요. 작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다시 걷어서 어떤 작물을 다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에 대한 손실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자 농어촌공사가 통수식을 열고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습니다. 최근 내린 봄비로 전남 지역 저수율이 60%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올해 통수식은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진행됐습니다. 저수율이 30-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4대호는 다음 달 모내기철이 돼야 농업용수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일단 모내기철까지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다면서도 장마철 비가 충분히 오지 않을 경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 말부터는 농업용수를 하천에서 용수에 직접 공급하고 배수로의 물을 제어하려고 하는 등 저수지의 저수량을 최대한 절감해서 수확기까지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영농철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간이 500개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규모를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내년 총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우선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조사한 뒤 종합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이전 대상 규모가 500곳 이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업법의 공공기관 플러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500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112개 기관이 전국 혁신도시로 배치된 1차 이전과 비교해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차 이전 당시에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집중 배치됐지만 2차 이전 방식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회 위원장은 지난 2월 2차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7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과거와 달리 지역별 집단 이주보다 기관별 분산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공공기관이 들어간 지역은 좀 발전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는데 거기가 또 블랙홀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이주하는 것이 이전한 것이 맞는 것이냐. 오는 6, 7월 이전기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 뒤
이전 기관과 방식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수도권 여론을 의식해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교차로 5곳에 처음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최근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도입된 건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교통법규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동시에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려 하자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칩니다.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슬금슬금 침범하는 얌체 승용차들도 많습니다. 빨간불 켜졌을 때 진입하셔가지고 신호위반입니다. 단속이 이뤄진 지 겨우 30분 만에 무려 9대의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신호를 못 봤어요. 신호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항상 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우회전 시 일단 정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14일 광주 지역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광주 서구 극락초등학교 교차로와 북구 중해공원 교차로 등 모두 5곳. 지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이 중 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승용차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4.5톤 이상 대형차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확보를 위해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우회전 신호를 설치,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지나면 본격 단속을 통해 신호등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렁이를 활용한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과 업체 사이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무안군 해제면 주민 10여 명이 무안군청 앞에 모여 악취를 호소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지역 사람들 못 살게 만드냔 말이요.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4월 가동을 시작한 지렁이 활용 폐기물 업체 때문입니다. 머리가 빠져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잠도 잘 수 없고 밤에도 나니까. 나는 서리 없이 죽어가고 있구나. 저걸 들이마시고 있구나. 바로 그 앞이니까. 저걸 서리 없이 들이마시고 있구나 하는 눈물이 나와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냄새는 말을 수가 없어요. 머리꼴찌가 아프고 막 비우 돌아불고 농가질 때 피해가 그런 건 아무것도 안 줘요. 이 사업장에서는 하수 처리장 찌꺼기를 지렁이에게 사료로 먹여 사육하고 분변토를 생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수 처리장 찌꺼기입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9월 현장 조사를 통해 악취를 확인, 해당 업체에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에는 폐기물 재활용 등 공정 과정에서 미비점을 확인해 1개월 영업정지를 내렸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안경찰서에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업정지 1개월 벌칙 조항이 들어가면 경찰서 쪽으로 넘겨서 이제 경찰서가 또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제 올라가고 벌금이라든지. 하지만 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처분에 따라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개선을 해라라고 해서 저는 개선을 다 했고 고가의 시스템을 장착을 해가지고요. 영업 정지는 말 그대로 저한테 부도나라는 것밖에. 악취 문제를 놓고 1년 넘도록 깊어져만 가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주민들 사이 갈등. 무안군은 오는 26일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르네상스 시민운동 실천본부가 여수 문화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르네상스 시민운동 실천본부는 시민의 힘으로 여수시의 미래를 가꿔 나가기 위해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사회단체 회원과 봉사자 등 27개 읍면동 실천본부 900여 명의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결의문 낭독과 실천기 전달, 시민운동 실천 다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돼 성공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시가 마이스 관련 숙박시설 대표들과 마이스 행사 개최지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주제로 마이스 관련 숙박시설 대표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수시 마이스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마이스 유치 전략을 집중 논의하는 등 여수시가 최적의 마이스 행사 개최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57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이 도민과 선수단 등 총 10,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도민의 동참과 환호로 도민체전의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제57회 도민체전 개회식이 새로운 시작 그리고 위대한 도전을 주제로 21일 한림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제주도 체육회와 제주도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제주시 등이 주관한 올해 도민체전은 즐거운 체육, 건강한 도민, 최고의 제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식은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선수단 소개, 개회 선언, 대회기 개양, 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대형 전광판에 선보인 메타버스 가상공간의 오영훈 아바타와 함께 등장해 도민체전 개막을 축하하고 참가 선수단의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총 50개 종목의 13,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도내 72개 경기장에서 우승을 향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제주도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주제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 생산품 홍보, 장애인 직업 재활 상담, 장애인 예술품 전시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오영훈 지사는 모두 자신에게 어울리는 방법으로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므로 다수와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잘못된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대한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근육과 인대의 수축을 야기해 신체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체온이 낮아질 경우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